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재선 욕심을 드러내며 전례 없이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브루클린 공립학교에 다니는 8세 어린이의 배낭에서 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오는 6월 첫 아시안 투어를 펼칩니다.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엘로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68분에 걸친 격정적인 국정연설을 통해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4년 더 집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례 없이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연방의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내 전임자라고 지칭하며 거짓말쟁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고 2021년도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그들은 실패했다며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시정할 것이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여성 스스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 보였으며 앞으로 대선에서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고령 논란과 관련 내가 젊게 보이지 않을 것임을 안다며 내가 꽤 오래 살기는 했다며 유머러스하게 나이 문제를 꺼낸 뒤 나는 너무 젊다, 너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늙었지만 젊어서나 늙어서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환한 얼굴로 의사당에 들어온 뒤 민주당 의원들과 10여 분간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같이 찍은 뒤 당초 예정보다 26분 늦은 9시 26분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힘찬 목소리로 두 손을 흔들어대며 마치 웅변을 하듯 열변을 토하는 등 68분 동안 조금도 지치지 않고 권력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포모 이어스를 외쳤고 주요 언론들은 혈기왕성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에 들어올 때부터 의원들과 악수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이 열변을 토할 때마다 포모 이어스를 외쳤고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야유를 보내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종일관 집중력을 발휘 빠른 어조와 고성으로 연설을 이어갔고 장기침을 몇 번 한 것을 빼고는 68분 내내 흐트러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바이든이 늙었다는 인식과 싸운다는 목표를 가진 연설이었고 혈기왕성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CBS 방송도 정력이 넘치는 매우 활기찬 연설이었다고 평가하는 등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비판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며 거짓말이라고 고함치고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연설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전면적인 선거 유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클린 공립학교에 다니는 8살 어린이의 배낭에서 총 한 자루가 발견돼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브루클린 공립학교에 다니는 8세 어린이의 배낭에서 총 한 자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쉬포드 스트릿의 PS158 더 와윅 커뮤니티 스쿨의 학생인 이 소녀는 사건 발생 하루 전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총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아이는 목요일에 총이 발견된 후 뉴욕시경에 구금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어린아이의 손에 총기가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총기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오는 6월 첫 아시안 투어를 펼칩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메트 오케스트라의 사상 첫 아시아 투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아시아 투어 대상 국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며 한국에서는 오는 6월 19일과 2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서 메트 오케스트라는 2022년 첫 내한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아시아 투어가 취소되면서 클래식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번 투어를 총괄한 메트 오페라의 피터 갤브 총감독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서 더 메트는 전 세계 관객들이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이번 아시아 투어를 통해 메트 오페라가 세계의 주요 무대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Met, at a time when the world is so in a state of such divisive activity with wars raging around the world, art is always something that provides comfort and solace to people and brings people together who otherwise might not be together. So, the Met feels very strongly in its position both here in the Opera House and in the work we do here. 이번 투어의 음악 감독은 차세대 마에스트로로 꼽히는 야닉 네제 세갱이 맡았습니다. 야닉 음악 감독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정은 우리 오케스트라와 매우 닮아 있다며 오는 6월 내한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feel that there's an appetite and a knowledge and a passion, dare I say. Maybe I find that in Korea, maybe the word passion is even more appropriate towards the art form and the artists. And so the way I imagine it is that people are going to expect something big from the Met, and when they finally see the Met Orchestra and me and these singers and together on stage, I think it's going to be electric. 메트 오페라는 한국 공연 첫날인 6월 19일엔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드뷔시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바르톡 오페라 푸른 수염의 성 등을 무대에 올립니다. 둘째 날엔 구스타프 마럴의 교향곡 제5번 등을 선보입니다. 현역 최고로 평가받는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와 베이스 바리톤 크리스티안 벤호른 등도 함께 무대를 꾸립니다.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지난 2019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 EPA US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뉴욕 한인 예능협회와 법무법인 안엔지 공동대표 지영훈 변호사는 6일 퀸즈 플러싱 플라워 노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과 관련 한인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피해 업소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남경현 회장과 이번 소송을 맡은 지영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엘로힘이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 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엘로힘은 이 중 7곳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해 협회 입장에서는 엘로힘이 이번 소송과 관련한 25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곡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지만 18곡은 저작권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곡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받아오고 있었다면 이거는 정당하게 받아낸 저작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작권을 내고 있었던 업주분들께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을 고려해서 합의를 했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협회는 현재 한인노래방과 유흥업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주 지역 저작권을 일임한 미국 음악 저작권 단체에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는 엘로힘이 저작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없이 노래방업소와 업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갈 협박 행위라고 주장하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지난 5, 6년 동안 정말 힘든 이 재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변호사 비용 들어간 게 한 60명에서 7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정말 힘들었지만은 이제 좀 사실 굉장히 후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업체 13곳과 업주 13명이 피고로 참여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궁금함이 있는 업체들은 협회로 연락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 약 9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판결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므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릴 때까지 판결 집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이 나온 지 25일 만에 뒤늦게 집행 연기를 신청했고 판결이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2차 가해를 가했다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위해서는 판결 확정 30일 내에 판결액 전액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일부를 공탁해야 하지만 공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으면 약 8,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므로 결국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공탁금을 내고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로 불리는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명예교수 등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1950년대 이후 가장 크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은 어제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세미나에서 북한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50년을 연구했다며 1950년 이후 북한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공동기고문에서도 김일성이 지난 1959년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듯 김정은도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상황이 1950년 6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핵무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현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으므로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고 이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문가 집단이 나왔지만 이들은 이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AI 관련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을 대거 유치했지만 전력이 부족해 가동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전역에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해 곳곳에서 전력이 부족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조지아주는 전력 수요가 기록적으로 증가,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전력 수요를 당초보다 17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버지니아주 북부도 AI 관련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이들 수요를 충족하려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더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 내 2,700여 개 데이터 센터가 2022년 미국 전체 전력의 4%를 소비했으며 2026년에는 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테크 기업이 클라우딩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2년 동안 대규모 공장 150여 개가 신축 공사 또는 투자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5년간 전력 수요가 최대 2배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공장까지의 송전선 등 전력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했으나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6천 건으로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현행 32달러에서 4분의 1 수준인 8달러로 낮추는 파격적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경력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 하원에서 강제 축출된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이 그가 선출됐던 뉴욕 제3선거구가 아닌 제1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브롱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싸움을 벌이던 10대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실제로 싸움을 벌이다 17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콘서트 등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수출은 2,572억 달러로 0.1% 증가한 반면 수입은 3,246억 달러로 1.1% 늘어나며 무역 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 5.1%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전기차 수요 감소 등으로 조지아주 제2전기차 공장 건설을 착공 2년 만에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92세인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25세 연하의 새 여자친구와 약혼했으며 오는 6월 5번째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비영리 단체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203-05 32에비뉴 퀸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업용 주방을 제공 및 설치할 종합 건설업체를 찾기 위해 입찰을 요청합니다. 계약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수여됩니다. 모든 관심 있는 업체는 입찰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답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규격 및 입찰 요건은 2024년 3월 12일 정오까지 hyunil@kcsny.org로 요청을 보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3월 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